안녕하세요, 닥터나솔입니다.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웃게 되기까지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하는 얘기는 조금은 솔직한 얘기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닥터나솔 채널을 정의하는 소리와 같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왜 의사인데 의학 채널 안 하나, 그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보는. 원래 이 채널도 처음에는 의학 채널에 가까웠죠.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무릎 통증, 주사 치료, 시술, 그런 얘기를 만들었었죠. 그때는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일 마감하고 나서 진료실에서 불 켜놓고 피곤에 찌든 몸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작을 했죠. 누군가는 이걸 보겠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던 건 아니었어요. 조회수도 아주 부족하긴 했지만 조금은 나왔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어요. 이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고맙고 의미도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좀 마음이 허한 거예요. 약간 허무하면서도 그냥 숙제 하나 해치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허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의학 정보를 읽어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작 카메라 앞에 제가 있긴 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긴 했는데 이거 내가 아니었어도 됐을 일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잘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공허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잘 할 수 있었던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한동안 있었어요. 의학 전문가? 하여튼 의사로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은 전문가로서는 맞는 일을 하고 난 것 같은데 나라는 인간으로서는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이었나? 위고비 얘기를 처음 하게 됐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의학 정보이긴 한데 제 이야기를 섞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위고비 영상을 찍으면서 뭔가 관심을 조금 받게 되니까 나 이런 거 좀 더 찍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요상한 유튜브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하나가 올라갔죠. 의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담은 한 사람의 하루의 브이로그였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누가 봐줄까 했어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지만 정보도 없는데 이런 걸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80만 회가 넘나? 그럴 거예요. 며칠 동안 준비하고 공들여서 만든 의학 정보 영상 하나보다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 영상이 더 멀리 전달이 된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위로받았어요. 그런 말들을 댓글들에서 봤어요. 그때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채널에서 보고 싶었던 건 의학 정보가 아니라 흰 가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조금 깨달았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하루에 적으면 50명, 많으면 80명 이렇게 환자들을 보죠. 이제 아픈 환자들을 보고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설명도 하고 처방을 하고, 이렇게 의사의 할 일들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은 정확해야 되겠죠. 진료실에서는 제가 의사이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고 책임져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되고 환자가 불안하지 않게 중심을 잡아줘야겠죠. 그게 제 직업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진료실 문 밖을 나가서까지 또 의사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진료실 문을 닫고 딱 나가면 저도 그냥 47세 아줌마 이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흰 가운을 벗은 정유진, 병원 원장도 아니고 서울대 의대 출신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답을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가 좀 길었던 사람, 혼자 집에 들어와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잘 지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나, 아니면은 가정에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딸로서의 나, 그런 역할 말고 그냥 진짜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예요. 저한테 유튜브는 좀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가운을 벗어두는 자리요. 조금은 말랑말랑해져도 되는 자리, 저만의 언어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저는 화면 너머의 사람들을 진찰할 수 없어요. 아예 뭐 책임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튜브 하다 보면은 댓글로 그런 거 많이 보죠. 이거 무슨 병이에요? 이런 증상은 어떤 거예요? 이런 댓글들 종종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물어보고도 싶었을 거고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화면 너머로는 진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몸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움직임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검사 결과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지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의학은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환자가 들어올 때의 추임새라던가 발걸음, 옷 입은 매무새, 이런 것들로부터도 힌트를 얻고요. 몸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표정 같은 것도 보고, 검사 같은 것도 당연히 하고, 왜 그런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맥락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의학이라는 거 자체를 저는 단순한 전문 지식의 영역으로 보진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는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저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졌고 어려워졌어요. 의학 정보 채널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 자리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차라리 저는 정보의 비중을 줄이고 삶의 비중을 늘려가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삶의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삶이 흔들리고, 돈이 불안하면 잠이 얕아지고, 관계가 힘들면 어깨가 굳어지고, 그런 거를 진료실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유튜브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학은 병명과 치료법만이 아니라 회복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의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 전문의, 병원 원장, 서울대 의대 출신, 뭐 이런 타이틀이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꽤나 단단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단단하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가려버리기도 해요. 사람들은 의사에게 좀 흔들리지 않은 얼굴을 기대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 한 얼굴만 오래 하고 있으면요, 내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내가 정말 단단한가? 나는 왜 여기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이 삶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나? 나이 들어가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나? 그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들이 제 채널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였죠. 저도 아직 회복 중이에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괜찮아요. 돈을 벌어도 아직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삶은 되게 자유롭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자유로운 게 되게 많아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돈, 내 결정,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죠. 근데 동시에 모든 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플 때도 내가 챙겨야 되고, 무서울 때도 내가 견뎌야 되고, 집도 내가 지켜야 되고, 돈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감정도 결국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양쪽을 다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게 막 포장하고 싶었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너무 불쌍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혼자 살아도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튼 그래서 제 채널에는 집 이야기도 나오고, 밥 얘기도 나오고, 멍 때리는 얘기도 나오고, 책상 정리도 나오고, 별거 아닌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삶은 원래 그냥 별거 아닌 것들로 버텨지는 것 같아요. 침대에 어설프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를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짧은 시간? 오늘 읽은 좋은 책의 글귀 하나, 어설프게 침대에 누워서 나 오늘 참 힘들었지 라고 토닥거릴 수 있는 잠깐의 여유, 그런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런 걸로 버텨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런 게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한 성공보다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작은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은 40대 여성의 이야기가 토픽인 채널이기도 합니다. 47세의 여자가 자기 몸을 바라보는 이야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멋있다고 느껴지는 문장이었는데,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과 혼자 살아가는 자유를 둘 다 말할 수 있는 채널, 그게 닥터나솔 채널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제 채널을 보면은 이 채널 뭐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주제가 막 흩어져 보일 수 있어요. 의사인데 의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혼자 사는 집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고 책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제 안에는 모두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제 삶을 내 손으로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닥터나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닥터나솔의 채널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가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되는 영상이었다고라고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정리하면은 닥터나솔은 앞으로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의학 정보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다소 죄송할 수 있습니다. 의사지만 의학 채널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혼자 살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 서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잘 사는 법보다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성공보단 회복, 완벽보다는 진정성, 조금씩 제 삶의 안쪽으로 들어갈게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말하고 싶고, 별일 아닌 하루도 기록하고 살고 싶고, 삶의 재미도 소소하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런 재미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도 싶고요. 다만 그 아래에 하나의 질문은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잘 지키고 있나?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나를 잘 지키고 있나? 이 질문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혼자 서 있지 않으려고 지금 유튜브를 켜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다른 누군가도 제 영상을 보시고서 잠깐 자기 삶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답은 없어도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좀 힘들었구나, 나는 아직 좀 지쳐있구나, 그런 거를 그냥 토닥토닥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채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한번 분명히 해두고 싶었어요. 닥터나솔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서 직업으로서의 나 말고 진짜 나로 살았던 순간, 그게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나로서 있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저는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소중히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